제 엄마 아빠를 알게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주얼 사나의 슈퍼스타 팀의 수장님이세요. 근데 처음엔 그분들이 백수인 줄 알았어요. 낮에 애 데리고 그렇게 놀이터에 나오시고,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개인 시간을 자유로이 가지시는 것 같고. 근데 뭔가 매사에 되게 여유로워 보이시긴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권리 수익자셨던 거죠. 저도 그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전달받게 되었고, 상속이라는 것에 꽂혀 스타트업 세미나에 초대받게 되었었는데, 그때 김규순 원장님의 말씀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표류를 할 것이냐, 항해를 할 것이냐. 당연히 항해를 해야죠. 며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르면 몰랐지, 알면 알게 될수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거든요. 노다지인 거죠. 이게 캐면 캘수록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캐나가는 게 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비전 있는 일. 그리고 자본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여유를 찾아갈 수 있는 일. 참,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회사 튼튼하죠. 제품 나무랄 데 없죠. 그룹에서 만든 잘 갖춰진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하면 된다고 하고, 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참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색안경을 벗고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면 저 같은 사람도 역시 권리 수익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저랑 손붙잡고 미래를 캐러 가보실까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예빈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부모님의 체험 스토리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셔서 곡물부터 채소, 과일까지 계절마다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지라 정말 건강 하나만은 자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체 노화와 식품 속 그 영양 속 고갈에서 오는 그 결핍은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께서는 정말 잘 드셨고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당뇨로 인해서 몸무게가 80kg 이상 나가셨었는데 65kg까지 빠지셨고 혈당이 400 이상 치솟아 올랐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눈길에 미끄러지셔서 뇌출혈로 인해서 이 혈전이 왼쪽 뇌에 고여가지고 그 신경을 막다 보니까 뇌는 부어 있었고 오른쪽에 팔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인지가 저하되셨었어요. 걸을 때 다리를 직직 끌고 걸으셨고요. 그리고 몸이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시거나 넘어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혈전 위치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서 병원에서 약으로 녹여보자 하시고 녹여서 안 되면 시술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왕하시는 거 유산화 영양제를 한번 녹여보고 치료해보자고 아빠한테 권면을 해드렸고요. 아빠는 항상 제가 유산화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때 일부러 병원약은 하나도 안 드시고 정말 영양제만 드셨대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유산화 하니까 안 나아지면 유산화 얘기 못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래서 저는 헬스팩과 오메가 뭐 코키넛 이프라임 그리고 바이오메가 C300 그런 여러 제품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메가로 드실 수 있게끔 소분을 해서 가져다 드렸고요. 한 4주 이상을 이렇게 메가요법으로 드셨고 점차 이렇게 알약수를 좀씩 줄여가면서 용량을 줄이시면서 섭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가서 CT 검사를 받으셨고요. 석 달쯤 지나니까 이 혈전 고였던 게 녹았고요. 그리고 뇌 부으신 것도 정상으로. 그리고 느렸던 인지도 정말 눈에 띄게 호전되셨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상 있을 때만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서야 아빠가 유산화 제품을 인정하셨고,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혈관 문제는 잘 해결이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오메가 코피넛 이프램은 잘 드시고 계시는데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대장 정기 검진을 가셨다가 작년에도 대장에서 용종을 많이 제거하셨는데 그 이제 다시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입원을 하셔서 용종 제거를 하시고 그곳에 위치하는 부위가 자주 재발하는 곳이라서 계속 집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대장과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프로바이오틱과 하이버지를 가져다 드리고 일단 아침, 저녁 식전에 하이버지하고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딱 일주일치 안 드셨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혈당이 130대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빠도 놀라셨고 그로 인해서 아빠가 저에게 정말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돈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다져갖고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이며 어깨며 손목이며 손가락 관절들이 다 아프셨는데 근래에 들어 더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정말 어깨랑 손가락이 쑤시고 부으셔서 잠을 못 이룰 정도셨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집안 먹을 것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일지라도 내 몸이 아프니까요. 엄마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또 관절에 좋은 걸 저는 또 바리바리 싸갖고 소분을 해서 메가요법으로 가져다 드렸거든요.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이 호전되진 않았지만 잠 못 들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잠을 아침까지 잘 잤다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서큘레이터는 같이 잘 챙겨 드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사람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저희 아빠는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짧은 시간에 살이 빠지셨고, 인지가 느려지셨고, 다리를 끌고 걸으셨고, 진짜 씩씩했던 분이신데, 목소리가 작아지시고, 그리고 운전도 못 하셨어요. 접촉사고를 몇 번 내시고 나서. 그것을 짧은 기간에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믿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는 내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지금 다시 활력을 찾았고, 어, 진짜 살도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으시고, 다시 전처럼 다리를 끌지 않고 걸으시고 일도 하세요. 그리고 이게 혈색도 되게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의 소중함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것이고요. 그 전하는 일을 계속 잘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정유빈 실버님께서 체험 사례를 나눔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그거를 들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생각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조금 더 챙겨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빈 실버님의 부모님의 또 건강한 모습을 좀 더 기원하면서 예, 오늘 강의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체험 사례를 들으니까 예, 한번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공유. 보이실까요? 보이나요? 보이는 사람 잘 보여요? 슬라이드 쇼로 보입니다. 다시 해주세요. 슬라이드 쇼로 한 건데 슬라이드 쇼로 안 보이세요? 네, 안 보여요. 지금 잠깐만요. 밑에 글씨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은요? 지금, 지금도? 지금도 똑같아요. 음,
죄송해요. 이거 아까 테스트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유를 풀고, 중지. 발표자 모드 체크를 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발표자 모드 체크 그걸 뭐, 슬라이드 쇼에서 그 발표자 모드 체크가 아마 되어 있을 아, 슬라이더 쇼에서 발표자 모드 체크. 천천히 하세요. 발표자 모드 체크는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아예 안 보여요. 어머야, 나만 보이네? 어디 된 거야? 공유를 풀으신 것 같아요. 맞다. 공유를 풀었구나. 지금은 어떨까요? 아래 메모, 이제 됐어요. 어? 됐습니다. 하고? 됐어요. 오케이. 아까처럼. 네네, 알겠어요. 지금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거 어렵구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권혜옥입니다. 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인사를 드리면, 네, 저는 비즈니스 사업한 지 지금 6년 차가 되었고, 예, 골드 디렉터입니다. 네, 비주얼 리더님들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줌을 하니까 제가 1번으로 하죠. 오늘이 첫날이니까. 네, 좀 앞으로가 기대가 되면서 제가 좀 스타트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도 드네요. 오늘의 나눔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런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우리 몸에서 9만이나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기관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어디일까요? 네, 답은 제가 할게요. 바로 혈관인데 사람이 몸속에 있는 이 혈관이 쭉 한 줄로 피면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한 줄로 쭉 피게 되면 지구를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 돌 만한 엄청난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몸 안에 있는 그물처럼 이 혈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혈관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냐면 순환하고 그다음에 산소하고 영양 성분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막히면 우리 몸은 아프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혈관 질환 환자는 사실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이대가 점점점 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고 옛날에는 고혈압, 뭐 고지혈 이런 건 다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30세 이하, 뭐 그다음에 10대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1등은 아직까지는 암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나 뭐, 당뇨병이나 뭐,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나. 간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다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만성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건 만성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들의 원인은 가장 보편적인 거는 그냥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족들이 이런 병이 많이 있죠. 근데 유전 요인이라 보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은 식습관이 비슷해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움직이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유전 요인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 혈압이나 그 혈관을 공격하는 식습관, 생활 습관이 더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음주 문화, 그다음에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우리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고열량 식단, 운동을 안 하고 약물 복용 점점 늘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피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로 이런 만성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만성 질환에는 많이 알고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다음 비만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빈혈이나 대상포진도 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이렇게 제가 지금 5가지를 드렸어요. 허리둘레, 혈압, 그다음에 혈중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여기서 보시면 이 중에서 내가 3가지 이상 포함이 된다. 또는 2가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성 질환의 첫 번째,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주나 싱겁게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등등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성인 중 1100만 명들이 고혈압을 가진 거로 추정을 하고요. 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아주 더 많고, 그리고 고혈압 환자 중에 57% 이상이 당뇨병이나 이상 지질의 합병증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근데 고혈압에 그러면 도움되는 영양소는 어떤 거냐면 비타민 C, E, K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니 비타민 C, E, K를 충분히 먹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2번째는 칼륨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마그네슘. 심장 건강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마그네슘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바로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고 이 심장 그다음에 이런 걸로 심장 근육이 잘 수축되게 도와줄 때 필요한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죠. 그래서 이게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2번째는 당뇨인데요. 이 당뇨의 종류에는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가 있어요. 보통 성인의 당뇨병은 2형 당뇨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아 당뇨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19세 미만의 소아 당뇨가 늘어서 1형 당뇨에 해당하는 수가 점점 늘고 있죠. 이 당뇨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당뇨가 늘면 누가 좋아하냐면 제약회사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예, 당뇨 약을 많이 먹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당뇨병 하게 되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고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이 인슐린 저항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제2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운동 부족, 그다음에 고칼로리 식단,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복부 비만, 혈압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당뇨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당뇨의 합병증이에요, 합병증. 고혈당으로 인해서 미사혈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눈에 대한 문제, 말초 신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 오늘 만나신 분은 이 당뇨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웠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면 인슐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면서 세포의 인슐린 이거 지금 이게 보여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 안 보여요? 저만 보이나? 예,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크고요.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비만으로 갈 확률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체크하는 자가 테스트. 여기에 봐보세요. 밥을 먹으면 졸리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허기 가지고 갈증이 난다. 그리고 두통이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다음에 구토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내가 많이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외식을 하고 식사를 10분 이내로 빨리 먹는다. 그리고 간식을 많이 먹는다. 초콜릿, 빵,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식후에 움직이지 않고 짧은 거리를 걸어 다니지 않고 거의 이렇게 차나 이런 걸로 이런 사람들. 여기에서 내가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5개 이상으로 하게 되면 꼭 반드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자기의 혈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크롬,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비타민 B군 중에 B1, 티아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과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식이섬유죠. 화이버질. 이걸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에 도움되는 영양소고, 세 번째는 고지혈증인데 이 고지혈증은 혈액 내 지질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좀 많이 쌓이고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즉,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는 상태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합병증으로 갈 확률이 좀 마찬가지로 커지게 돼 있죠. 지금 각각 고지혈,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봤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코엔자임 Q10, 식이섬유, 칼슘과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리고에 공통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이 만성 질환에서 조금 편안해지냐면 이건 식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무조건 체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양을 균형 있게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로리를 맞춰서 균형적인 영양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요. 가공식품이나 단당류를 줄이셔야 돼요. 단당류를 줄이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꼭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순서를 바꾸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를 첫 번째로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먹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독소 제거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순환이 되는 이런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금주 금연도 너무 중요하고요. 잠자리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꼭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내가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유선화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몇 가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있는 헬스팩이나 뉴트리밀이나 바이오메가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메가나 코키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독소를 반드시 제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후라바놀 C300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뭐 서큘레이트 플러스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메가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이버즈 플러스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장 케어에 도움이 되는, 장은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이 부실하면 모든 것들은 그냥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이나 헤파실, 알로엔즈 플러스, 화이버즈 플러스 이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빠르게 조금 더 내가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해독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근데 오늘은 해독을 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7일 해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의 스폰서들한테 물어보시면 좀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식습관을 개선하는 걸로 유산화의 제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기초 영양이죠. 예, 충분한 영양밥, 수라상 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뉴트리밀입니다. 예, 뉴트리밀은 네, 예, 영양은 풍부하고 몸은 굉장히 가볍게 해주죠. 그 열량 조절을 235kcal, WHO에서는 200에서 300kcal를 꼭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몸은 또 가벼워요. 예, 그 영양은 풍부하면서, 근데 이거는 근육이나 결합 조직에도 구성이 되면서 단백질은 20g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한 포를 쭉 먹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들어가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까지, 그다음에 식이섬유까지 먹기 때문에 7대의 영양소를 충분히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당지수 아까 G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에서 23의 GI 지수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풋고추에 해당하는 GI 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넌 GMO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유전자 변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또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충분히 먹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보면 식품의 당지수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식품들은 얼마만한 당지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뉴트리밀은 또 얼마나 해당하는 당지수가 있냐면, 이 뉴트리밀 3스푼이 11에서 23에 해당하는 당지수를 갖고 있고요. GI 지수를 갖고 있고, 사과보다도 더 훨씬 더 낮은 지수를 갖고 있어요. 이 GI 지수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55 이하인 걸 먹어야지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부분에서 지금 계속 연속해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건 저희 루틴처럼 저는 먹고 있고요. 너무나 심심할 때는 저는 또 빵순이이기 때문에 빵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쿠키나 빵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예. 그리고 와플처럼 먹기도 하고, 얼려서 먹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먹기도 합니다. 어린이도 이렇게 먹게 되면 되게 좋은 간식거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 기초 영양인 헬스팩입니다. 이건 정말 스펙이 장난이 아닌 헬스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가지 비타민하고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 식물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먹게 되면 30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내가 먹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한 포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거를 먹게 되면 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 칼디까지 들어가 있어서, 예, 그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양소, 이게 헬스팩 껍데기에 사실 붙어 있는 건데, 탄단지 대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행,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하고 항산화, 암, 항염까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요. 이 크롬이라는 이 미네랄은 당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식품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계란 15개. 헬스팩 2포를 먹기 위해선 계란 15개나 소간 1.1kg를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바나나 85개.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닭 26마리.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소고기. 예, 먹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도 문제지만, 네, 먹을 수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헬스팩은 너무 부담스러워. 위장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유산균 멀즈를 먹으면서 조금 장에 조금 부담이 덜한 걸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 이거는 어린이 비타민이긴 하나 있을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 일반 종합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도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6년 연속 건강기능식품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계속 지금 1등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유산하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이걸 먹게 되면 젊어지기도 하고요. 노화가 더디가 가기도 하고요. 영노화 되기도 하고요. 수명이 또 연장되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력이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예, 내 혈관 건강에 도움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니까 누가 보통 먹냐면요. 우리 식구도 먹지만 요렇게 이정우 선수 같은 스포츠 선수들이 헬스팩은 거의 많이 먹더라고요. 옆에 보면 탁구 선수도 이렇게, 전지희 선수도 이렇게 헬스팩을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영양으로 분류가 되었죠.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바이오 오메가입니다. 바이오 오메가는 혈관 청소, 노폐물 제거, 치매 예방, 피를 맑게 하기도 하고요. 수험생의 두뇌나 머리 회전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고지혈, 그리고 중성지방 개설, 혈중 개설, 혈전 개설 등등등등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메가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염증하고 치매와 심혈관, 혈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죠? 비타민 E 토코페롤은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강력한 항산화 기능도 또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를 보통 먹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거북해 하시냐면
비릿한 냄새 때문에 거북해 하시는데 우리는 레몬 오일이 또 들어가 있어서 씹어 먹기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까지 확보되어져 있고 미국의 컨슈머 랩에서 인증까지 받았어요. 컨슈머 랩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순도, 라벨의 정확성 등을 테스트해서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3의 기관이죠. 여기에서 오메가가 매번 채택이 되는데 저희는 매번 패스가 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진짜로 애정하는 제품 프로그라바놀 C인데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의 이중 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라바놀 C 300도 있고 C 300 플러스도 이번에 또 다시 나왔죠. 모세혈관까지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아까 제가 당뇨가 합병증으로 되면 모세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혈관 청소하고 세포막까지 뚫는 그런 투과성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정말 항염, 항알러지, 항아토피, 바이러스, 항암, 뭐 염증 청소부 예, 이런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 심혈관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혈관 뭐 개선, 심근경색, 심장 질환 이런 것들도 방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큽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이걸 먹게 되면 저는 큰 도움이 되어서 저희 집에 상비약처럼 많이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그라바놀 C 300과 C 300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음의 비타민이라기도 하고요. 심장 비타민, 에너지 비타민, 그 다음에 살 빠지는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 있는 코키논 30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저혈압에 도움이 많이 받아서 정상 혈압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예,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는 그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많은 곳은 심장이고요. 그다음에 혈관이나 간이나 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코엔자임 Q10은 ATP 생성에 필요한 필수 요소죠. 조효소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 아이는 없어지고 여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없다. 그럼 코엔자임 Q10을 조금 많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혈압을 유지하고 싶다. 코엔자임 Q10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를 하고 싶어. 그리고 살 빠지고 싶어. 그리고 우울증이 내가 좀 있는 것 같아. 협심증, 뭐 이런 거. 심장병, 고혈압, 편두통 있는 사람도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 있는 코키논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컨슈머 랩에서 이것도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고를 앓는 사람들은 혈압약도 많이 먹고 고지혈증 약도 많이 먹어요. 그럼 여러분 드럭 먹으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드럭 먹어는 뭔가를 낫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이 약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소가 자동으로 고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걸 먹으면 비타민 D나 아연이나 마그네슘, 칼슘,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게 바로 코기논 30입니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혈압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셨는데 작년에 나중에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코엔자임 Q10 약을 먹는 사람들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아, 네.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화이버즈 플러스죠. 일명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마법의 똥가루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장 건강의 모든 기준은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건강의 기준은 장이잖아요. 장 건강을 잘해야, 네, 뭐든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 화이버즈 플러스로 대장암 스위치도 켜주고 암 유발도 발전,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아까 정유빈 아버님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화이버즈 플러스를 드시고서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노폐물 배출, 중금속 흡착, 당뇨,
콜레스테롤, 배변 활동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인들에게는 식이섬유가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해서 대장 질환이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화이버지 플러스 2스푼을 먹으려면 음식으로는 또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바나나 5개, 9개, 사과 9개, 그리고 케일을 108장이나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먹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화이버지 플러스 조금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이렇게 물에 타먹는 게 훨씬 낫겠어요? 저는 화이버지 플러스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약간 저는 구수한 맛이 느껴져서 저는 이게 땡기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래서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쑥 마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장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물을 만나게 되면, 40배 팽창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장 운동도 해주면서 찌꺼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예, 배변 활동이 아주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역할을 하죠. 차잠자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스펀지 역할을 하니까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펀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성작 역할을 또 한대요. 그래서 병과 함께 배출되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즈 플러스 권장드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장 제품에 도움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 메타볼리즘, 그다음에 알로엔즈 플러스 이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헤파실 플러스하고 마그네 칼디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고 여기까지 제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 지인 중에 당뇨로 좋아진 사례가 있어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처음에 해독을 하기 전 단계에 내장 지방이 15였고요. 체지방이 38.3이었어요. 내장 지방이 15라는 것은 무조건 해독을 하셔야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3주 후에 해독하고 진행하면서 3주 후에 13으로 떨어졌고요. 체지방 양도 35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엔 내장 지방이 10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체지방률도 31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했어? 라고 이제 병원에서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GPT, 그리고 그게, 강화혈색소 이런 거 검색을 하셨겠죠? 근데 정상 간 수치는 GOT가 35보다 낮아야 되고 GPT도 35보다 낮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섭취하기 전에는 50이라고 54였대요. 근데 이 섭취를 한 다음에는 22라고 19로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섭취 전에는 6.5였어요. 당뇨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6.5가 되면은 이제 당뇨약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딱 섭취하고 나니 당화혈색소가 5.9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화혈색소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또한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받아서 먹었는데 이렇게 유산화 제품으로 지금은 파이버즈랑 그다음에 뉴트리밀이랑 그다음에 몇 가지 영양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거를 조절하고 하고 계십니다. 제 파트너도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질병은 천 개는 되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유산화로 예, 도움을 받으셔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주얼 전국 줌미팅 마지막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정미정입니다. 네, 그 강의 PPT 공유 먼저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죠? 잠깐만, 왜 이러지? 음, 다시.
잘 네, 보여요. 네, 잘 보이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강의 내용은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뭔가 감은 오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최고였죠. 요즘은 어떤가요? 자기만의 개성, 표현력, 차별화된 나의 브랜드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버, 공연 예술가처럼 직업적인 표현도 있지만 홍보, 광고 같은 마케팅 요소도 있죠. 그리고 또 SNS나 블로그 같은 마케팅을 활용하는 도구에도 이 퍼스널 브랜딩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제가 그 AI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개인의 고유한 가치관, 전문성, 매력, 장점을 브랜드화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인식되는 자신만의 영향력을 높이는 의도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의도적인 과정.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나라는 개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보는 나도 있지만 가족이 보는 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정한 나에 대한 분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성향과 가치관, 전문성, 그리고 매력, 흥미, 취미, 꿈, 차별화, 영향력, 이미지, 진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찾고 해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살피는 일입니다. 나를 잘 살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를 좀 알려보자. 예, 그래서 저를 좀 살펴봤더니 저는 장점이 매우 성실한 사람, 단점은 좀 게으른 사람. 그래서 할 일이 있어도 좀 끝까지 미루다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져야지 한다? 뭐 이런 나만 알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향은 ESTJ예요. 그래서 ESTJ가 뭐냐? 또 AI에게 좀 물어봤더니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성격이래요. 네,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와 사실을 중시하고 규칙과 법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장점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조직 운영 능력이 탁월하대요. 여기도 ESTJ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직한 동료고, 그렇대요. 근데 단점은 변화나 새로운 방식에 좀 보수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가치관은 작은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을 좀 싫어하는 편이고, 저의 전문성은 뭘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더니, 저의 전문성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나의 매력. 매력은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현명한 판단을 좀 한다? 뭐 이런 게 매력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게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흥미는, 드라마와 쇼핑인데, 이제는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취미는 캠핑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캠핑하면 정미정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의 브랜드는 취미는 캠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꿈은 뭐냐? 저는 이제 55세에 은퇴를 하고 놀러 다니는 삶을 살고 싶다. 네, 이게 저의 꿈입니다. 네, 더 많은 꿈이 있지만 함축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된 부분은 뭘까? 저는 좀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거를 좀 차별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향력. 이거 좀 어려웠어요. 영향력.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지? 영향력 좀 어려웠는데,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네,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좀 웃기지만, 네, 저의 이미지는 그냥 성실한 사람이 이미지인 것 같고요. 저의 진정성은 뭘까? 저는 역지사지.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다. 네, 요 정도로 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요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분석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뭔지 저의 우선순위를 이제 순서들을 매겨봤어요. 네, 첫 번째는 캠핑을 통해서 시간의 자유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 1번은 캠핑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두 번째는 미인이 돼서 보여지는 사업에 꼭 필요한 나의 피부와 얼굴을 보여줘야겠구나. 네. 사실 죄송하지만 2번을 다이어트로 하려다가 다이어트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 피부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퍼스널 브랜딩 2번은 피부 미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도 잘하고, 주급도 많이 받아서 자랑질도 좀 하고, 팀 구축을 정말 잘하는 멋진 사업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가정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범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스널 브랜딩 4, 5번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를 브랜딩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카테고리별로 뭘 집중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내가 혼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 캠핑을 좋아하는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터. 네, 이렇게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SNS든 블로그든 아니면 저의 카톡 푸사든 이렇게 이제 저를 이미지화 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딱 보여지는 키워드를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부부 캠퍼.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피부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 요런 단어, 요런 음악 있잖아요. 매끈매끈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화하는 그런 단어를 써봤고, 팀 구축 전문가. 이래서 사업가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이렇게 저만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제가 막 해보니까, 진짜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정말 진짜 이유가 뭘까?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고 싶고, 평범하지만 존재감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은퇴가 기대되는 삶을 살고 싶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이렇다라는 단어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성공을 잘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면 성공자들이 해온 것을 잘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2026년에 야심차게 시작된 저희 교육부는 요즘에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외침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 교육부 톡방에 항상 올리고 있어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자, 그래서, 자,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자 외침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소거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현재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5가지 외침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것 뭐냐 하면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적으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하는 7가지 쓰기가 뭐냐.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적어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좋다. 왜냐하면 난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그런 것도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성공 일기. 그다음 매일매일 누구에게 또는 오늘의 이 평범함에 대한 감사 일기. 그리고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미래 일기까지 이렇게 7가지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딩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그래서 본인이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나를 찾아서 그것을 브랜딩화 하는 것이 성공한 네트워크가 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 제가 네, 사진 찍으세요. 찍을게요. 잠시만요. 2장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다음 장. 하나, 둘, 셋. 네. 네, 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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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들었어요. 어머, 너무 완벽해. 다들 대단해요.